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마누엘 칸트의 위대한 저작 순수 이성 비판의 서론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은 서양 철학사의 한 획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칸트가 왜 이 책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풀어나가려 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은 총 9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론은 이 거대한 건축물의 첫 발판이자 앞으로 이어질 8개의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칸트는 이 서론에서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얻고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무엇을 알 수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감성, 오성, 이성이라는 우리의 인식 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의 8부분은 이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파고들며 우리의 인식 능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한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서론에서 칸트가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들과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을 함께 해보시죠. 칸트는 우리의 모든 인식이 시간적으로는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칸트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지식이 경험으로부터만 생겨나는 것일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적 인식은 2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 인상, 즉 우리가 오감을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 스스로 공급하는 요소입니다. 이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칸트 철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칸트는 지식을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선험적 인식입니다. 이 지식은 경험이나 감각 인상과는 독립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경험 없이도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둘째, 경험적 인식입니다. 이 지식은 말 그대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어보고 달다는 것을 알거나 불에 대어 뜨겁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특정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선험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을 어떻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칸트는 2가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필연성입니다. 어떤 판단이 필연적으로 사고될 때, 즉 그것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것은 선험적 지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라는 명제는 우리가 삼각형을 아무리 많이 그려보고 측정해도 항상 18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필연적인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엄격한 보편성입니다. 어떤 판단이 가능한 예외가 전혀 허용되지 않을 때 그것은 선험적 지식입니다. 모든 변화는 원인을 가져야 한다는 명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인 없이 발생하는 변화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예외라도 허용된다면 그 명제는 엄격한 보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험적 지식의 예시는 수학의 명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4라는 명제는 우리가 사과 2개와 또 다른 사과 2개를 합쳐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또한 모든 변화는 원인을 가져야 한다와 같은 상식적인 판단. 역시 칸트에게는 선험적 지식의 예시가 됩니다. 칸트는 이러한 순수한 선험적 원칙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험적인 틀이나 원칙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칸트 철학의 혁명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칸트는 지식의 구조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판단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여기서 그는 모든 이론적 인식의 구조를 나누는 기준으로서 분석적 판단과 종합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첫째, 분석적 판단은 설명적 판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판단은 수어가 주어 개념 속에 이미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주어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수어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물체는 연장되어 있다는 명제를 생각해봅시다. 물체라는 개념 안에는 이미 공간을 차지한다는 의미, 즉 연장되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단지 물체라는 개념을 명료화하거나 해명할 뿐입니다. 우리가 물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이 연장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석적 판단은 우리의 인식 내용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종합적 판단은 확장적 판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판단은 수로가 주어 개념 밖에 놓여 있지만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판단은 주어 개념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물체는 무겁다는 명제를 봅시다. 물체라는 개념 안에 무겁다는 의미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물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반드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명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물체가 무겁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즉 무게라는 새로운 속성을 물체에 연결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종합적 판단은 우리의 인식 내용을 확장합니다. 칸트는 모든 경험적 판단은 종합적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는 모든 지식은 기존에 알던 것에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과는 달다는 판단은 사과라는 개념에 달다라는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는 종합적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칸트가 왜 이렇게 지식을 세밀하게 분류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제 칸트 철학의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경험적 종합 판단, 예를 들어 물체는 무겁다와 같은 판단에서는 주어와 수어를 연결하는 근거가 바로 경험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X입니다. 우리는 물체를 들어보거나 관찰하는 경험을 통해 물체가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경험이 주어와 수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험적 종합 판단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판단은 경험과 독립적으로, 즉 경험이라는 도움 X이 전혀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필연적이고 보편적으로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원인을 가진다는 명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명제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것이라는 주어 개념 안에 원인을 가진다는 수어가 분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어와 수어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칸트는 이 지점에서 순수 이성의 일반적인 문제를 도출합니다.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을 넘어섭니다. 칸트에게 이 질문은 형이상학의 가능성과 그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형이상학은 경험을 초월한 존재나 진리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인데, 만약 선험적 종합 판단이 가능하다면 형이상학 역시 견고한 기반 위에서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칸트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합니다. 수학의 근본 명제들, 예를 들어 7 더하기 5는 12이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봅시다. 7과 5라는 개념만으로는 10이라는 결과가 분석적으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7과 5를 결합하는 과정, 즉 종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10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선이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라는 명제도 선험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순수 자연과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의 물질량 불변의 법칙이나 인과율 일어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진다가 같은 근본 원리들도 선험적 종합 판단을 원리로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들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선험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이상학은 의도적으로 전적으로 선험적 종합 명제로 구성됩니다. 영혼의 불멸성, 신의 존재, 자유의지 등 형이상학이 다루는 주제들은 경험을 초월하며 동시에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키는 종합적인 판단들입니다. 이처럼 칸트는 수학, 자연과학, 그리고 형이상학이 모두 선험적 종합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인류 지식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질문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특별한 과학의 구상을 제안합니다. 이 비판은 순수 이성 능력의 체계적인 예비학이며 규율입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흠을 찾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의 능력과 한계를 탐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성은 스스로의 능력을 비판함으로써 오류를 방지하고 지식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잘못된 주장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비판은 지식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이성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는 부정적인 유용성을 가집니다. 마치 법원이 법의 한계를 정하고 잘못된 판결을 막는 것처럼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의 합법적인 사용 범위를 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이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인식이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 양식에 관여하며 특히 이 양식이 선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다룰 때 사용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인식 방식이 경험에 앞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탐구가 바로 선언적 탐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을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선언적인 인식 양식 때문이며 칸트는 이 양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의 대상은 사물의 본성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이상학처럼 세상의 궁극적인 실제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비판은 오성의 선언적 인식 능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 능력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연구 범위는 유한하며 이성의 능력에 대한 탐구이므로 완결될 수 있다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칸트는 우리의 인식이 두 가지 근본적인 원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감성입니다. 감성은 대상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수용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감성의 역할입니다. 둘째는 오성입니다. 오성은 대상을 사유하게 하는 자발성의 능력입니다. 감성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개념화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오성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은 이 두 가지 인식 원천에 기반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선언적 요소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인식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다룹니다. 선언적 감성론에서는 대상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선언적 조건인 시간과 공간을 다룹니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외부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이 대상을 받아들이는 선언적인 형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는 모든 대상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언적 논리학에서는 대상을 사유하게 하는 오성의 규칙을 다루며 이는 다시 분석론과 변증론으로 나뉩니다. 선언적 분석론은 오성이 대상을 개념화하고 판단하는 순수한 형식, 즉 범주를 탐구합니다. 선언적 변증론은 이성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대상을 다루려 할 때 발생하는 오류, 즉 이성의 변증적 환상을 비판합니다. 두 번째는 선언적 방법론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 이성의 전체 체계에 대한 형식적 조건들을 다룹니다. 순수 이성이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론과 규율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서론을 통해 그의 철학적 여정의 시작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순수 지식과 경험적 지식의 구별, 분석적 판단과 종합적 판단의 차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선언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칸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성의 능력과 한계를 탐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언적 요소론 제1부. 선언적 감성론을 통해 칸트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 틀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주제나 철학자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